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안검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 본인은 저는 눈을 최대한 크게 키우고 싶어요. 처진 것도 처진 거대로 해결을 하고 싶고, 쌍꺼풀도 시원했으면 좋겠고, 앞트임도 하고 뒤트임도 하고 밑트임도 필요하면 해서 눈이 최대한 왕방울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중년 분들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앞트임이나 뒤트임이나 밑트임이 됐든 이런 수술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더 이상 그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없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간단하게 앞트임과 뒤트임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앞트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극동아시아, 예를 들어 한국, 중국, 일본, 이런 한국, 중국, 일본의 이제 극동아시아 사람들은 몽고주름이라는 피부가 우리 눈꺼풀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몽고주름이 이렇게 가려 있는데,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눈동자 앞을 가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리게 되면 양쪽 사이가 다 가려 있을 경우는 눈 사이도, 그리고 내안각이라고 하는 이 눈 사이도 굉장히 멀어 보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몽고주름으로 인해서 쌍꺼풀을 잡았을 때 쌍꺼풀이 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쌍꺼풀이 이 안쪽까지 시원하게 뻗치는 듯한 느낌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쌍꺼풀도 되게 길이상으로 짧아 보일 수 있고, 여기서 늘어지는 피부가 있으면 그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을 할 때 반드시 앞트임을 좀 같이 해서 이렇게 덮여 있는 피부를 어느 정도 안쪽으로 조금 열어서 이 몽고주름의 힘을 좀 약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몽고주름이라는 피부는 사실은 그냥 단순 피부는 아니고요. 피부 밑에 이 피부에서 안쪽 뼈 있는 데까지 해서 바로 수직으로, 사실은 이제 수평적으로 제가 그리긴 했지만 수직으로 인대 같은 굉장히 탄력 좋은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힘에 의해서 생긴 선이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가 이제 끊어준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힘을 끊어주면 이 안쪽으로 피부가 열려지게 됩니다. 열려지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살색 살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이 몽고주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살색 살이 완전히 100% 노출돼 있죠. 노출돼 있고 이 몽고주름이 없으면 무조건 쌍꺼풀 높이에 상관없이 쌍꺼풀 라인 자체가 이 바깥쪽으로 형성이 돼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그냥 인터넷상에서도 그냥 아웃폴드 형태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한 사실 의료상의 명칭은 아니지만 보통 인폴드다, 아웃폴드다, 인아웃 중간이다 이런 표현을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고 계신데, 그런 서양인들은 대부분 서양 사람들은 몽고주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열려 있는 눈이라 무조건 쌍꺼풀을 잡았을 때 아웃라인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은 동양인이지만 한국 사람이지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몽고주름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앞트임을 할 게 없죠. 다 열려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앞트임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뒤트임 같은 경우 사실은 요거는 이제 한국 사람 또 중국 사람에 따라서 약간 그 국민적인 정서도 조금은 달라요. 한국인들은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약간 눈매가 매섭다라고 보통은 느끼기 때문에. 근데 좀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눈꼬리가 올라갔으니 저희가 뒤트임이나 밑트임을 해서 눈꼬리를 좀 내려드릴까요? 하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거를 개성 있고 매력적으로 보통 보는 그런 국민적인 정서가 있죠. 그래서 보통 뒤트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눈꼬리 끝나는, 흰자위 끝나는 부분을 조금 더 바깥까지 연장을 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트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안검경사라고 부릅니다. 요 눈 안과 바깥쪽에 여기를 이어주는 요 선에 이 안검경사가 너무 높이 있으면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니까 인상이 싸나워 보일 수 있죠. 그럴 경우 이 경사도를 좀 낮춰줄 수 있거든요. 뒤트임을 통해서 내릴 수도 있고 밑트임을 같이 해서 한꺼번에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쪽 바깥쪽으로만 트는 게 아니라 아래쪽 방향으로 더 트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안검경사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면 조금 더 사나운 인상이 좀 더 부드럽게 바뀔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뒤트임이나 밑트임을 같이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보통 50대가 되신 분들은 안구 건조 아니면 눈이 뻑뻑하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넣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뒤트임은 사실은 별로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칫하면 뒤트임을 하고 나서 안구 건조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권하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이 뒤트임도 마찬가지예요. 앞트임도 원한다고 다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뒤트임도 이쪽 바깥쪽으로 눈꺼풀 늘어진 피부를 바깥쪽으로 더 열었을 때 그 여유가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유가 별로 없는데도 이 바깥쪽으로 너무 열게 되면 안쪽 결막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눈동자가 빨갛게 충혈되는 토안이라고 하는 토끼눈처럼 생기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나 기능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바깥쪽에 많이 눈꺼풀 뒤트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는 분들은 트임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트임이나 뒤트임이나 항상 상황에 따라서 했을 때 더 눈이 커 보이거나 아니면 쌍꺼풀 라인이 좀 더 자연스럽게 원하는 라인을 잡는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경우에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